오늘은 세종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특정 지역을 이야기하면 욕을 엄청 먹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용감하게 오늘 세종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최근 뭐 8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뭐 집값이 떨어졌다는 뉴스들도 나오고 있고 새로운 신규 분양 아파트가 나왔는데 5-1구역에 양우 내안에 제가 얼마 전 청약 콕 찍어줄게에서도 분석을 한 아파트인데요. 스마트 시티로 뭐 개발된다라는 호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세종시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12대 1의 높은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희망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심리가 완전히 죽지 않았다. 아직도 매수자들이 살아있다라는 걸 저는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물론 뭐 스마트 시티로 도시가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호재가 있는 지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세종시 죽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세종시 집값 상황부터 좀 살펴보면은요. 이번 주 주간 1월 3주차, 1월 3주차 한국부동산원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동향을 보면 마이너스 0.09%로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1월 2주차가 0.06%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나빠지긴 했는데 서울은 0% 보합 유지하고 있고요. 물론 뭐 경기도나 인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한참 안 좋을 때는 뭐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2 막 이렇게 떨어졌었잖아요. 0.3까지도 제가 본 것 같은데 0.09면 그래도 양반이고 누계 집계를 보면 2023년 누계가 마이너스 5.15%, 2024년 누계가 마이너스 6.47%. 아유, 어마어마한 하락입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거죠. 2024년만 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 부산, 대구보다도 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얼마나 심각하면 이러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상황 자체만 보면 좋지 않다. 세종시에 계시는 분들의 얘기 들어봐도 거래도 잘 안 되고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바닥을 다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크게 떨어지는 건 일단 멈춘 것 같고요. 이제 승부록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유가 좀 살펴봐야겠죠. 이유가 궁금하다. 세종시 집값은 왜 떨어졌을까? 일단 세종시 특성을 좀 알아야 특성. 세종시 특성이 뭐냐면 외진 투자 수요들이 다른 지역들보다 많습니다. 보통 뭐 외지인들, 실거주자들, 외지인들은 주로 전세 끼고 투자를 하죠. 뭐 비슷한데 세종시는 외지인들, 외부 투자 수요들이 좀 많아요. 특히 공무원들, 세종시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이 주말 되면 또 올라가는 경향들도 있고, 대전, 충남에서 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투자 수요들도 맞물려 있는데, 그래서 상권도 지금 활성화가 크게 되어 있지 않고요. 이게 일반 도시와는 다르게 행정도시다 보니까 약간 도시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이라든지 뭐 교육 환경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게 대전 쪽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는데 어떻게든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이제 직격탄을 맞는 거죠. 다주택 투자가 좀 풀린 상황이라면 세종시 투자가 좀 많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지금 다주택자들 규제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고요. 취득세 규제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2022년에 위축이 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금리 올라가면서 내 코가 석자인데 옛날 게임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보면 본진이 위험한데 멀티 해가지고 멀티를 지금 확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세종시가 멀티, 본진이 서울 수도권이라고 본다면 본진이 위태로운 2022년, 2023년 이런 상황에서 멀티를 신경 쓸 수가 없었겠죠. 스타크래프트 아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좀 위축이 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전세 가율이 좀 낮은데 세종시 전세 가율은 45% 정도 됩니다. 서울이 한 54% 정도 되고요. 서울보다도 세종시가 전세 가율이 더 낮습니다. 대전, 인접한 대전이 68%인데 서울이 전세 가율이 낮은 이유는 서울은 집값이 비싸요. 매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전세 가격도 비싼데 매매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전세 가율이 54% 정도 하는 거고요. 저 지방 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70%, 80% 나오는데 그거는 실수요자들이 거주하는 전세보다 매매 가격이 투자 가치가 낮으면서 낮기 때문에 전세 가율이 높게 나옵니다. 근데 세종시는요. 세종시는 투자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 가율이 낮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투자할 때 전세가 무이자 대출이잖아요. 무이자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적게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투자하기 안 좋은 환경이고요. 행정도시 특성상 공무원이 많아서 이제 상권 활성화가 좀 잘 안 되는 부분. 주말 되면 약간 좀 그렇죠. 그래서 세종시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편의시설들이 아직도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2020년에 국회 이전, 민주당 그 당시 그 국회 원내대표가 누구였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갑자기 그분이 이제 갑자기 국회 이전 공약을 걸면서 세종시 집값이 파랍니다. 2020년, 2021년 전국적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분위기에서 세종시는 거기서 1위, 2021년까지 전국 1위를 할 정도로 나홀로 서울을 뛰어넘는 최고의 집값 상승을 기록합니다. 미친 거지. 투자 수요들이 막 들어왔어요. 막 들어오다가 과유불급 들어오다가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꺾이니까 싹 식어버려요. 그래서 많이 오른 만큼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이 바로 세종시에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입주 물량 한번 보면요. 좀 의아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종시 입주 물량이 2017년부터 줄어들어요. 17년 너무 많았고, 인구 대비 너무 많고, 너무 많고, 근데 2021년에도 많았고, 2022년, 2023년 좀 줄다가 2024년에도 좀 많았죠? 올해부터 줍니다. 긍정적이지. 올해부터 줄어드는데, 이 긍정적이지만, 그런데 왜 세종시가 2025년에도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일까? 물론 전세 같은 경우는 어때요? 미리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때 많은 전세 계약을 하신 분들이 연장이 되면서 아직도 부담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세종시는 대세남, 대세남이 뭐냐면 대전, 충남, 대전, 세종, 충남을 대세남이라고 하거든요. 묶어서 봐야 되는데 세종시 입주 물량은 줄어들었는데 대전, 충남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대전 입주 물량을 보면 2027년까지 많다. 오유, 그렇죠. 보면 대전 물량이 많고 충남도 물량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올해까지 많고요. 내년에 줄어들어도 뭐 적진 않습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주변 지역들 물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세종시 나 혼자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되진 않고요. 세종시는 주변 지역들하고 연계해서 좀 봐야 된다. 세종시 물량만 줄어들어서는 안 되는데 좀 아쉽죠. 세종시 입장에서는. 주변 지역들 입주 물량이 줄어들기까지 1년, 2년 정도는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물이 좀 늘어나요.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도 또 매물, 우리가 공급은 절대 공급과 상대 공급이 있는데 절대 공급은 입주 물량은 줄어들었죠. 근데 상대 공급, 매물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마이너스 영향. 주변, 대전, 충남의 입주 물량도 많고 세종시의 물량도 많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희망을 찾고 싶습니다. 거래는 꾸준히 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2024년에도 거래가 2023년, 2024년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등락을 거듭하면서 조정의 전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굉장히 건전한 흐름입니다. 서울도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을 다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을 좀 찾고 싶고요. 그리고 미분양이 없습니다. 이것도 긍정적이죠. 지방은 지금 미분양이 무덤인데 세종은 미분양. 물론 뭐 대전이나 이런 쪽은 미분양이 좀 있습니다만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기 대선이 시행이 되고 만약에 뭐 확률이 몇 퍼센트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대5로 본다면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국회 이전 다시 또 열심히 추진할 수도 있겠죠. 추진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세종시는 다시 또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쭉 한번 또 랠리를 한번 탈 수도 있습니다. 이건 또 호재잖아요. 호재가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래서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종시는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세종시보다 더 크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신도시가 있는가? 앞으로도 나올 수가 있는가? 앞으로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제 무슨 신도시를 개발을 합니까? 세종시가 마지막 지방의 대규모 신도시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신도시였고요. 물론 교통망이 좀 불편합니다만 저는 SRT나 KTX 하나 연결을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분양했던 5-1, 5-2구역 쪽에 스마트 시티로 이제 업그레이드 중이기 때문에 도시가 여전히 성장 중이라는 점. 그래서 1년, 2년은 좀 더 조정의 과정을 지나가야 될 수도 있으나 호재도 있고 발전 가능성도 있고 이만한 세종시를 대체할 곳 없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대전 쪽, 그러니까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은
한마디로 광역 수도권에 포함될 수 있는 세종시의 미래.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지금 뭐 올해가 어렵다고 해서 앞으로 어렵다는 게 보다는 1년, 2년의 조정의 과정은 더 지나가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요. 좋은 아파트를 보자면 뭐 스마트시티 개발 부자가 있는 곳들도 좋고 정부청사 주변에 있는 뭐 1생활권, 2생활권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변에 있는 뭐 가온마을, 도랩마을 뭐 이런 단지들 있잖아요. 그래서 입지가 좋은 곳, 학교가 있는 곳, 편의시설이 좋은 곳, 교통이 좋은 곳이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세종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만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부동산 투자는 원래 기다림의 미학, 버티는 자에게 기회가 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